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머리 떨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전문적인 용어로는 본태성 진전이라고도 하고 어르신들께서는 챗머리 떤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 증상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께서 앉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문구입니다. 나는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머리 떤다고 얘기를 한다. 딸이나 아들이나 또 이제 남편분이 밥 먹을 때 머리 떤다. 당신 머리 숙이니까는 떤다. 글 쓸 때 또는 이제 숙이고 뭔가 집중할 때, 책 읽을 때 유난히 떤다. 당신 모르겠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분들이 떨긴 떠는데 떤다는 걸 내가 인지는 못하고 옆에서 얘기를 해줘서 안다.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내가 너 머리 떠는 거 알긴 알았는데 얘기하면 네가 기분 나쁠까봐 내가 얘기를 못했어.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너무 우울하다. 동네에서 예전에 이제 뭐 할머니들 배웠을 때 머리 떨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내가 그 증상이 나타난다니 너무 우울해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통 머리 떨림 증상으로 한의원에 오실 때 처음부터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없으십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거의 뭐 95% 이상의 환자분들께서 대학병원 또는 동네의 신경과를 먼저 가시죠. 신경과 가셔서 머리 떤다라고 얘기를 하면 머리 사진을 찍죠. CT도 찍고 MRI도 찍고 MRA도 찍고 여러 가지 머리의 상태, 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합니다. 공통적으로 돌아오는 말이 뇌에는 문제가 없어요. 검사상 이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상이 없는데 왜 떠나요 선생님? 이상이 있으니까 떠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이 사실 정답이죠. 검사상에 보이지 않지만 이상이 있으니까 떠는 게 맞죠. 그죠? 머리를 어떻게 떠는 것일까요? 두 가지 양상으로 나뉘는데 이렇게 가로로 흔들흔들 떠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렇게 수직으로 떠시는 분들이 계세요. 증상의 차이가 좀 있는데 많이 보이는 증상들이 이렇게 가로로 떠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다가 저랑 상담 나누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떠시는데 어머님 지금 떴는데 방금 떠셨는데 알고 계셨어요? 하면 어우 나는 몰랐다. 제가 또 떨었나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 한의원에 오셨을 때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는 이미 대학병원을 다녀왔어요. 파킨슨이 의심되기도 하고 파킨슨은 아니지만 떨림을 억제시킬 수 있는 약을 드리겠다. 그걸 좀 많이 먹고 왔다. 그 약의 성분이 도파민입니다. 우리 뇌의 흑질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분비하는데요. 신경 전달 물질의 일종이고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어떤 뭐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의욕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운동신경을 조절하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작용을 합니다. 문제는 이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복용하게 되면 뇌에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 주인이 도파민을 꼬박꼬박 먹어주네. 그럼 나 일 안 할래. 힘들게 도파민 분비하지 않을래. 이렇게 되면서 도파민의 자연적인 분비가 저절로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떨림이 더 심해지면 도파민을 더 먹어야 되겠죠. 자꾸 악순환인 거예요. 마지막에 안 되겠다 싶어서 도파민을 끊어버리면은 처음에 떨림이 일어났을 때보다 훨씬 더 떨게 되니 환자분들이 약 없이는 못 살겠다. 그런데 도파민을 먹으니까 자꾸 처지고 깔아지고 잠 오고 느슨해진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장님? 한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나요? 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리 한방에서 쓰는 한약재에는 뇌와 뇌신경에 작용하는 아주 건강한 한약재들이 많습니다. 인위적으로 도파민을 입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도파민 분비가 줄어든 걸 다시 건강하게 회복시켜서 스스로 도파민 분비량을 늘리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용골, 모려 같은 약재들은 진경작용을 나타냅니다. 경련이죠. 떠는 걸 얘기하죠. 진경. 경련을 진정시켜서 덜 떨게 만든다. 그 다음에 석창포, 용안육, 산조인 같은 경우에는 뇌의 스트레스를 덜어주면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줍니다.
뇌가 팽팽 쌩쌩 잘 돌아가면 뇌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면서 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과부하가 걸렸을 때 나타나는 떨림의 증상들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차도 금방 뽑은 새 차는 아주 승차감도 좋고 떨림이 없잖아요. 근데 이 차를 갖다가 30년 뭐 이렇게 탄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고물차가 되어서 덜컹 이런 이 떨림이 생기겠죠. 같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뇌를 항상 써요. 굉장히 많이 써먹죠. 30년, 40년, 70년 써먹으면 우리 뇌에 과부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아주 건강하고 젊은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는 것보다 이 도파민 분비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강을 해줘야죠, 보강을. 근데 스스로 못하니까 어떤 한약재의 도움을 받는 건데요. 한약재로 치료하는 방법은 억지로 도파민을 입으로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뇌가 10년 전, 15년 전처럼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차를 오래 타면 기름칠 해주고 부품을 점검하듯이 점검하는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파민 먹을 때처럼 금방 이렇게 이제 증상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건강하게 몇 년 전의 세월로 돌아가게 하면서 증상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더불어서 뇌로 가는 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혈자리에 침치료도 병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약만 드셔서는 좋아지기가 힘들고 한의원에 일정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내원을 하셔야 됩니다. 떠는 정도에 따라서 환자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오세요. 떨림이 심하시니까 일주일에 2번 오세요. 떨림의 횟수가 너무 잦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자주 내원을 하세요. 저희가 이제 환자분 상태를 보고 어떤 치료 방안을 제시를 해드립니다. 본태성 진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옆에서 날 볼 때 이상하게 보는 것 같다. 저 친구는 아직 50대밖에 안 됐는데 왜 80대 할머니들처럼 이렇게 떨지? 난 이거 너무 싫어요, 원장님. 우울하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졌다. 내가 이 증상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부터는 내가 너무 우울하고 나을 수 있는지 고민이다. 신경과에 갔는데도 방법이 없다 하고 그냥 참고 살라고 하니까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방에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증상과 빈도, 떨림의 강도를 체크받으시고 나에게 꼭 맞는 치료법을 제시받으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본태성 진전, 머리 떨림에 대한 한방적 치료 접근 혹시 도움이 되셨을까요? 너무 우울해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치료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